네, 안녕하세요. 노하울입니다. 오늘 이제 그램 360 리뷰 영상 이제 찍는 날인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저번에 저희 언박싱 하면서 구성품 어떤 것들이 들어있었고, 기기의 간단한 외관 이런 걸 좀 살펴봤었는데, 정확하게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을 먼저 좀 보자면요. 14인치 모델이 바로 여기 있는 토파즈 그린 그리고 옵시디언 블랙 두 가지 색상이 일단 출시되었고, 제가 구한 것은 보시다시피 토파즈 그린 색상입니다. 전체적으로 회색 톤으로 된 그린인데 상판은 좀 연한 색이고요, 하판은 카키색에 가까운 진한 색으로 투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투톤 처리가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죠. 초록색 노트북을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색상을 이쁘게 되게 잘 뽑았어요. 이렇게 튀지 않으면서도 존재감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품의 외관은 전작인 그램 트윈원 시리즈에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진이 이제 들어갈 건데요. 상판이나 하판, 힌지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각지고 네모네모한 디자인으로 바뀌었고, 그동안 마그네슘 합금이 고급스럽지 않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상판과 힌지 부분만 알루미늄으로 교체를 하고, 하판은 마그네슘으로 만들어서 고급스러움과 경량화를 동시에 잡으려 한 게 눈에 띈니다. 자, 그램 360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바로 이 액정일 텐데요. 14인치 모델은 16대 10에 1900에 1200의 해상도를 가지는 FHD 액정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터치 지원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와콤 팬도 역시 지원을 하는 그런 좋은 액정이고요. 액정의 밝기는 300니트는 조금 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 아주 밝은 액정은 아니지만 충분히 야외에서나 실내에서 직사광선을 쐬지 않는 환경이라면 쓸 수 있는 좋은 액정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에 파란색이 갤럭시 북 플렉스 13인치의 액정이고요. 초록색이 그램 360의 액정인데, 이 비율이 바뀌면서 세로 사용성이 한결 좋아졌습니다. 특히 세로로 PDF 문서를 띄워두면 정말 엄청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16대 10의 14인치 화면에선 거의 A4 용지에 주석 다는 용도로 정말 만족스러운 크기의 화면이 됩니다. 여기 제가 지금 수학 문제집 교재를 하나 띄워놨는데요. 거의 A4 용지에 꽉 차게 화면이 이제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위에 이렇게 작업 표시줄이 찬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크기의 이 세로 문서를 띄우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바로 펜을 이용해서 여기에 이렇게 마커를 칠하는 것도 아주 잘 되고요. 형광펜도 정말 잘 칠해집니다. 이 화면을 꽉 채워서 볼 때에도 정말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액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액정 같은 경우에는 DCI P3 99% 세격을 만족시키는 굉장히 훌륭한 액정으로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무엇보다 기존 그램 트윈원에서도 이쪽에 보이시는 이 하단 베젤이 굉장히 작은 편에 속했는데, 이번 작에서도 화면 비율은 늘렸지만 전체적인 이 베젤, 상단 베젤과 좌우 베젤은 원래 얇았고, 하단 베젤 같은 경우에도 그램 모델은 여전히 작은 베젤, 굉장히 미세한 부분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구형 LG 로고, 또 전에는 블랙 베젤에 흰색으로 굉장히 튀게 디자인을 했다면 이번에는 그레이 색상으로 잘 숨겨놨어요. 그래서 거의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디자인을 이제 잘 따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무게나 사용성인데, 이 무게가 스펙상 1250g 정도 되는데요. 실측하면은 거의 1210g 정도? 거의 1.2k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펙보다 살짝 더 가벼운데, 신기한 것은 굉장히 좀 안이 텅 비어있다는 가벼운 느낌을 좀 주게 됩니다. 노트북의 두께가 그렇게 얇은 노트북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판은 마그네슘 합금으로 되어 있고, 여기 상판만 알루미늄이라 하판은 딱 들었을 때 좀 가벼운 느낌이 나고 좀 텅텅 비어있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두께가 이 정도 있는 것은 발열 해소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분명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딱 들었을 때 생각보다 무게감이 가볍게 느껴지는 것은 사용할 때 장점이 됩니다. 이 그립감도 생각보다 괜찮다는 거고, 무게중심이 잘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니까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 바로 이 와콤 펜인데요. 이 와콤 펜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와콤 AS 2.0 펜입니다. 우선 펜이 전작의 회색에서 전체적으로 검정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펜촉은 지금 보기에 레노버의 와콤 프리시전 펜에서 지원하는 그 펜촉인 것 같은데요. 세모났고 끝부분은 살짝 재질이 다른 게 약간 고무 처리되어 있는 펜촉인데, 필기할 때 이게 저항감이 좀 쫀쫀하게 다가오거든요. 네, 유리 액정인데도 약간은 저항감이 느껴지는 그런 액정입니다. 삼성의 S펜처럼 완전히 쫀쫀하진 않지만 그래도 완전한 플라스틱의 그런 느낌, 특히 애플 펜슬 같이 유리를 위에를 좀 많이 미끄러진다는 느낌에서 조금은 저항감을 준 펜촉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보통 여기 뒤에 보면 블루투스 기능을 이제 지원을 하는 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와콤 AS 같은 경우에는 건전지가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이 건전지에 있는 전력을 통해서 뒤에 있는 블루투스 버튼을 한번 눌렀을 때 원노트를 켜고 뭐 두 번 눌렀을 때 스크린샷을 저장하고 뭐 이런 기능들을 할당할 수 있는 펜들이 되게 많은데 이 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넣어주지 않았네요. 다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펜이니까요. 다 호환이 돼서 굳이 내가 그램에 있는 펜보다 더 좋아하는 와콤 AS 펜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그 펜을 이용해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펜의 전체적인 그립감은 몸통이 아주 살짝 두껍다는 느낌 빼고는 굉장히 좀 만족스럽습니다. 클립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딱 하면 손에 걸리는 느낌도 좋고요. 무게가 굉장히 가벼운 편이에요. 와콤 AS 펜들은 건전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무겁게 만들어지기 마련인데 이 펜은 굉장히 가볍게 잘 나왔습니다. 기준으로 삼을 만한 건 애플 펜슬 2세대보다도 굉장히 좀 가볍게 느껴지고요. 펜 끝을 돌려도 될 만큼 충분히 가볍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필기감인데요. 정말 이번에 잘 잡고 나온 것 같습니다. 지인의 1세대 제품을 잠깐 만져본 적이 있었는데 어떤 필기감이나 지터링, 필화 표현 등이 좀 자연스럽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 필화 표현부터 좀 보여드리자면 선을 그을 때 살살 그을 때랑 가운데 힘을 줄 때랑 다시 살살 그어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얼마나 자연스럽게 표현되는지가 이제 필화 표현이거든요. 살살 할 때랑 서서히 힘을 줄 때랑 살살 할 때 이게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게 와콤 EMR 혹은 삼성의 S펜이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네, 와콤 AS 펜이 이 부분에 있어서 살짝 둔감했었는데 최대한 많이 잘 뽑아낸 것 같아요. 지터링이라고 하죠. 천천히 이 대각선으로 선을 그었을 때 얼마나 구불구불 거리냐는 것인데 지터링은 대부분의 AS, 즉 건전지를 사용하는 기술에는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의 S펜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펜들은 이 구부러짐 현상은 있다고 보셔도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얼마나 잘 잡았는지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실제로 대각선으로 반듯하게 선을 그어 봤을 때 아주 미세한 지터링은 있지만 뭐 소위 말해서 이런 식으로 구부러지는 제품들이 있는데 얘는 지터링이 있어서는 정말 상급인 것 같고요. 필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필기가 정말 잘 되고 연필 같은 경우에도 틸트 기능도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썼다가 얘를 누이면 이렇게 눕혀 쓰는 이런 기능도 지원을 하는 거죠. 이번에 펜을 사용하실 목적으로 그램 360 구매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저는 좀 추천을 하고 싶어요. 네,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게 바로 이 입력 장치, 즉 키보드랑 터치패드 부분인데요. 일단 키보드부터 말씀드리자면 되게 좋아요. 좋은데 좀 아쉬움이 남는 키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어떤 1.5mm 정도 들어가는 거에서 1.65mm 들어가는 걸로 더 깊은 트래블을 이제 가지면서 우시프트 또한 희생하지 않았죠. 저희가 갤럭시 플렉스 같은 경우에 이쪽에 지문인식키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여기가 작아져서 불편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프트 키를 희생하지 않는 키보드인 것만 해도 너무 좋은 키보드입니다. 가벼운 타건보다는 어느 정도 좀 파워 타건을 해도 손끝이 그렇게 아프지 않고 오타율도 훨씬 덜 납니다. 키캡의 크기가 약간 묘하게 작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타건할 때 프레임 테두리가 좀 만져진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전에 키캡 크기가 굉장히 컸던 삼성의 플렉스 모델을 좀 쳐서 그런 것 같고 적응을 하면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굉장히 조용하게 한번 타건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조용하게 타건을 하려고 해도 약간 이게 힘이 들어가야 눌리는 키감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정말 삼성 제품처럼 힘을 빼고 치면서 좀 정숙하게 타이핑하는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 위에 키스킨을 깔면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데 보통 그램 제품들이 전통적으로 키스킨을 제공을 해줬는데 이 제품에는 키스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타건 소음을 정말 정숙하게 해야 한다 혹은 좀 신경이 쓰인다 하시는 분들은 이 위에다가 키스킨 하나 깔고 쓰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약간 아쉬운 거는 여기에 있는 이 지문인식 버튼 있죠. 이거를 측면에 넣어줬으면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전원 버튼이 왜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 제품의 측면에도 화면을 껐다가 켤 수 있는 절전 모드 버튼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문인식도 달고 전원을 넣던지 아니면은
전원 버튼만 여기 달고 이쪽에 지문 인식을 박아도 되거든요. 근데 굳이 여기에 전원 버튼하고 지문 인식을 동시에 넣어서 이 화면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키가 두 개가 있는 거죠. 백스페이스 바로 위에가 딜리트 키가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뭐 엘리트 북이라든지 아니면 뭐 서피스 랩탑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비즈니스 라인에 신경을 쓰는 애들은 전원 버튼을 안쪽에 놓고 딜리트를 가장 바깥에 놓는 그런 레이아웃을 또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것도 아니어서 딜리트 키를 찾으려고 할 때마다 약간 적응을 해야 됩니다. 튀어나와 있지 않고 전원이 물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수로 누를 일은 사실 거의 없어요. 이거를 또 살짝 누르게 되면은 클릭음이 들려도 화면이 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제 암살자 이런 건 아닌데 조금 레이아웃이 불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터치패드인데 터치패드는 100점 만점에 거의 100점을 줄 수 있을 만큼의 만족도입니다. 제가 최고라 꼽는 서피스 시리즈와 거의 똑같이 느껴지고요. 글래스 재질이고 크기도 아주 넓고 그럼에도 이게 중앙에 위치해 있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키보드 타건을 할 때 이제 요즘에 나오는 어떤 노트북들이 그 미관상의 이유로 인해서 여기 넘패드가 있다고 하면은 중앙에 터치패드를 놓거든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타건을 하면 터치패드가 이쯤에 있기 때문에 자꾸 오른손이 터치패드 걸려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신경 안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이는데 14인치 제품이다 보니까 넘패드 없이 딱 중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터치하지 않고도 밑에 팜이 자연스럽게 키보드 타이핑을 할 수 있다는 거죠.